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50배 성장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대 SK가 몰빵 중인 차세대 2차 전지 저평가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15,300명이고요. 2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구독자 10,000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제약바이오 100% 급등 잡을 수 있을 만한 기법 강의와 그다음에 이제 2022년 시장 전망에 대한 강의 자료를 제가 이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10,000명 구독자 이벤트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알려드리니까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영상들 보시면서 저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만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말씀드린 대로 50배 성장 나올 수 있을 만한 4세대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일단 먼저 알려드릴 텐데 그 이전에 저희가 일단은 시장 방향성을 좀 알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이번 오늘 11월에 저희가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 FOMC 결과에 따라서 정해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 증시가 좀 저점을 찍어주고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코스피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FOMC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좀 밀렸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FOMC에서 만약에 테이퍼링을 발표를 하거나 테이퍼링 발표를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테이퍼링 발표를 한다. 예를 들어 한다. 그러면은 11월 대한민국에 대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것도 거의 한 90% 이상 열려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이퍼링 안 한다. 좀 미루자. 그러면은 그때까지 다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간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다시 테이퍼링의 불확실성이 생기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어쨌든 테이퍼링을 하든 안 하든 11월 중순까지는 저는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중순까지는 바닥에서 모아갈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오히려 불확실성이 다 끝나고 나서 반등 나오는 시점에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바로 차세대 2차 전지 관련된 수혜주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가 50배가 성장한다는 건지 첫 번째입니다. 일단 배터리 3사부터 완성차 업체까지 선점 경쟁이 치열한 전고체 전지라고 나와주고 있는데 이 전고체 전지라는 걸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전고체 전지는 기존의 전지와 다른 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모양이 남아있죠. 우리가 흔히 기존 전지를 리튬 이온 배터리라 부르고요. 오른쪽에 새로운 차세대 전지를 우리는 전고체 배터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음극재가 있고 양극재가 있고 가운데 분리막이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전고체 전지는 음극재가 있고 양극재가 있고 중간에 분리막에 고체 정원해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액체로 돼 있고요. 이거는 고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로 돼 있는 리튬 이온과 고체로 돼 있는 전고체 배터리의 다른 점은 뭐냐 한다면은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게 일단 안정성이 좀 떨어져요. 뭔 소리냐? 우리가 흔히 최근 코나 사태를 보면은 코나가 불이 났습니다. 코나에 왜 불이 났냐? 바로 이 분리막에 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갑자기 폭발을 하고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 부분에서 살짝 떨어지는 게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전성이 훨씬 높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리튬 이온 배터리가 오래 가는 것보다 안정성이 높으니까 더 구겨 넣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오래 갑니다. 강력함도 더 강력하고요. 그래서 사실상 배터리가 우리 흔히 말하는 게 LFP 배터리라는 게 있고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전고체 배터리가 미래 배터리다. 그러니까 지금의 뭐 사실상 LFP 배터리로 가냐 안 가냐 말이 많잖아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가성비예요. 싸고 좋은, 싸고 괜찮은, 가격 대비 나쁘지 않은 배터리가 LFP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뭐 미래 배터리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진짜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오래 가기 위해서는 전고체 배터리를 쓰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점점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EV용 전기차용 전고체 전지와 전고체 전지 비중이 봤을 때 사실상 이 기가와트로 보자면은 거의 0, 2020년에 거의 안 쓰다가 2030년쯤 갔을 때는 거의 300기가와트까지 쓰는 게 지금의 전고체 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배? 지금의 거의 뭐 따지고 보면은 한 150배 정도가 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중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대에서 몇 프로까지? 10%까지 올라온다. 거의 10배 이상 오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 안에 24년, 25년, 26년 사이에 거의 50배 이상, 정말 단기간에 50배 이상 성장할 만한 차세대 2차 전지가 우리는 전고체 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두고 배터리 업계부터 완성차 업체까지 개발이 뛰어들며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는 현재 배터리에 적용되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대체한 배터리를 말한다. 아까 얘기했죠? 무게와 부피도 줄어들어 리튬이온 배터리가 갖고 있는 용량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아까 힘이 더 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전고체 배터리 기술 선도 기업인 미국 솔리드 파워에 약 350억을 투자한 상태고, 솔리드 파워 같은 경우에는 실제 포드나 BMW도 투자를 해놓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전고체 전지를 현재 개발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2013년도부터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완성된 건 아닙니다. 계속 선보이고만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기술 검증 단계에 들어갔고, 2023년 소형 배터리, 2025년 중대형 배터리를 대상으로 검증을 거친 뒤 2017년 정도에 양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가 얼마나 세냐? 일반적으로 배터리가 한 600km, 많이 가면은 한 이쯤 간다 보거든요. 근데 한 번 충전으로 몇 킬로? 800km. 부산을 왕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배터리가 강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수준이고요. 이게 지금 몇 킬로? 이제는 네, 1000km 그 이상, 2000km까지. 나중에는 한 번 충전으로 정말 며칠 또는 몇 주, 몇 달을 쓸 수 있을 만한 배터리가 전고체 배터리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 기대감이 충분히 나아지고 있다. 그 시작이 전고체 배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최근에 나왔다라는 거죠. 어디가? 실제로 SES입니다. 현대차와 SK가 투자한 미국의 SES가 이를 냈다. 꿈의 배터리가 눈앞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SES가 무슨 기업이냐라고 한다면은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고체 배터리를 좀 차세대로 만드는 기업 중 대장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이 이번에 전고체 전지에 대한 새로운 배터리를 개발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와 SK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GM이 투자한 세계적인 전고체 배터리 개발 업체 SES가 주행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안정성을 보완한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했습니다. 이게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SES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은 다음 달 3일, 11월 3일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배터리 월드라는 행사를 열고요. 리튬 메탈 배터리를 공개를 합니다. 이 리튬 메탈 배터리가 전고체 배터리고요. 이게 뭐냐? 에너지 밀도가 약 킬로당 417와트고요. 사실상 리터당 935와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어느 수준이냐? 리튬 이온 기존의 배터리 대비해서 약 한 50% 이상 지금 이 밀도가 올라간 배터리라 보시면 되고요. 주행 거리는 30%가 늘어나게 됩니다. 길게는 50%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충전 성능도 당연히 개선이 됐습니다. 12분 만에 10%에서 90%까지 고속으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이제 가솔린보다도 속도가 좀 빠른 수준이라 보시면 되고요. 18분 만에 10%에서 80% 충전되는 기존의 최고 수준의 배터리보다도 더 나은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충전과 방전, 그러니까 충전하고 다 쓰는 것까지 800번, 550번 반복한 뒤에도 배터리 성능 각 80%, 90%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 번 해도 내구성이 정말 오래 간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SES는 다음 달에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장 기대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가치 평가액은 약 36억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6억 달러라고 한다면은 거의 3조, 한 4조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조 정도면 나쁘지 않은 시가총액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양산은 뭐 2025년쯤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삼성 SDI가 2027년도였는데 삼성 SDI보다 한 2년 정도 빠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도 이날 SES와 경쟁하는 솔리드 파워에 아까 300억 정도 투자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 번 충전으로 700km 달리던 전기차가 900km로 달린다. 그러니까 좀 더 세졌다. 전고체 배터리 그만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튬 메탈 배터리가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고, 리튬 메탈 배터리가 어떻게 된 거냐? 전해질을 100% 고체로 채우는 게 아니라 10% 가량은 액체를 섞어서 사실상 좀 하이브리드로 진행하는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구성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700km 달리던 차가 900km를 달릴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뭐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 설비에서도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라 보고 있고요. 추가 설비 투자 비용을 줄이고 양산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거죠. 그리고 솔리드 파워 같은 경우에는 SES와 경쟁 업체입니다. 이 경쟁 업체도 포드와 BMW와 테스트를 위한 배터리 공급을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방금 얘기한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뿐만 아니라 솔리드 파워 등등 해가지고 전고체 배터리를 열심히 개발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지금 SES뿐만 아니라 현대기아도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기아도 미국의 팩토리얼 에너지와 손잡고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위치한 스타트업 팩토리얼 에너지와 손잡고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요. 팩토리얼 에너지와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배터리 셀 제조, OEM 차량 통합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사의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안전하고 주행 거리가 20%에서 50% 정말 많이 늘어나죠. 확장되며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아까 전에 얘기했던 소리고요. 그래서 이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서 좀 더 안정적인 배터리를 만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작동하는 전기차용 40A 전고체 배터리 셀을 선보였으며 어, CU 후한 CU는 팩 수명을 희생하지 않으며 에너지 밀도, 사이클 수명 안정성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 차도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현재 생산 중이다라고 지금 개발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누구? SES가 있다고 얘기해요. SES가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인데 여기에 이제 경쟁사가 솔리드 파워입니다. 얘네도 지금 투자 열심히 받아가지고 만들고 있거든요. 누구의 투자를? 바로 포드와 BMW 완성차 업체의 투자를 받아서 열심히 지금 개발 중이라는 거죠. 바로 솔리드 파워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드 자동차와 BMW가 미국의 차세대 배터리 개발 스타트업인 솔리드 파워에 추가 투자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얼마 약 1,457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펀딩 라운딩을 완료를 했습니다. 아까 SK 이노베이션이 300억 정도 얘기했는데 거의 4배 가량의 돈이 되는 수준을 지금 펀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2년 미국 콜로라도 볼더 대학에서 스핀아웃으로 설립한 스타트업 기업이 솔리드 파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고체 얘기한 거는 아까 똑같아요. 그냥 긍정적이다. 근데 시장 규모가 얼마? 2035년까지 약 2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리드 파워를 비롯해 현대차, BMW, 폭스바겐, 퀀텀 스케이프, 토요타, 삼성 SDI 등등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BMW는 2017년부터 솔리드 파워랑 제휴를 맺고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들어갔고요. 사실상 지금 뭐 그뿐만 아니라 아마 이번에 25년도 보면 나옵니다. 솔리드 파워 2025년도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시범으로 양산하고 2030년에는 양산 모델을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기차 기업들은 대부분 다 어디로 간다? 다 전고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좋고 더 빠르고 더 강력한 배터리니까. 어쨌든 사람들은 안 좋은 거보다는 좋은 거를 더 그리고
가용성, 사실상 좀 효율이 있는 것보다는 더 세고 강한 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고체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딱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솔리드 파워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 뭐 한다? 상장한다. 아까 잠깐 얘기했죠. 이번 언제? 11월에서 12월쯤에 상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전고체 배터리의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의 전고체 배터리 스타트업 솔리드 파워가 인수, 그러니까 스펙 합병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회 상장을 한다라는 거죠. 추진합니다. 그래서 삼성과 현대, 물론 한온 시스템 등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솔리드 파워는 스펙 합병 상장을 논의 중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업 가치는 1조 3천억인데 상장하면 약 4조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시리즈 A 약 300억 정도 투자를 받았고요. BMW나 얘네로부터 약 1,400억 정도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BMW랑 개발 중인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열심히 만들고 있는 중이고 시장 규모는 28조 규모다. 거기에 사실상 미국에서 선두하고 있는 기업이 솔리드 파워, 그리고 SES,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이 SES 솔리드 파워 이슈가 있는데, 솔리드 파워 좀 더 이슈가 많습니다. 뭐다? 상장 이슈까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솔리파워 상장 이슈에 더불어서 SES도 이번 11월에 이슈가 있다 그랬죠. 뭐 배터리 월드라는 이번에 컨퍼런스 같은 걸 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현대차, SK투자, SES 11월 리튬 메탈 배터리 공개 예정, 그 배터리 월드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 SES가 오는 11월 3일 첫 배터리 월드 개최를 하고 4일 한국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월드를 열고요.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고체 전지 하이브리드 리튬 메탈 배터리를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기차용 A 샘플 리튬 메탈 배터리 개발을 위한 제휴 개발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2021년 5월에 이번 행사에서 공개할 하이브리드 리튬 메탈 배터리를 준비하는데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아까 삼성 S대도 2013년부터 준비했다 얘기했죠. 다 오래 준비한 거예요. 오래 준비했는데 그 준비 해오다 보니까 이제 2021년, 2022년 돼야 이제 양산 준비가 끝났다. 이제 진짜 쓸 수 있겠다 싶은 겁니다. 그때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였다라는 건데 이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은 우린 전 세계 우리 배터리를 검토할 수 있도록 두 곳에 제3의 기관이 진행한 테스트 결과 보고서를 발행한 바가 있고, 10년간 SES를 배터리 개발 회사에서 완전한 배터리 공급업체로 도약시킬 흥미로운 발표와 성장 계획을 공개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걸 언제 11월에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충분히 SES의 배터리 월드, 솔리드 파워의 상장 이슈까지 합친다면은 전고체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종목을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나눴냐면은 SES 관련주, 그 바로 리튬 메탈 관련주랑, 그 다음에 뭐로 나눴냐면은 이제 전고체 전지 관련주 해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SES 관련주 먼저 말씀드리면 리튬 메탈 관련주입니다. 바로 최근에 상한가를 만들었던 한송네오텍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얘는 자회사의 신화 IT라고 있습니다. 얘가 리튬 메탈에 들어가는 사실상 이제 필수 소재를 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관련해서 수혜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덕양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SK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SK 온이죠. 얘가 이제 솔리드 파워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K온에 납품하고 있는 덕양산업이 좀 수혜주로 엮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네 먼저 차트를 보겠는데, 한송네오텍이 최근에 상한가를 만들고 급등 이후에 눌림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전고체 전지라든가 SES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단기 급등이나 상승이 해볼 만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덕양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양산업도 최근에 바닥에서 추세 전환해서 올라오다가 급등 한번 만들어주고 현재 눌림목 만들어주고 있죠. 상당히 나쁘지가 않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SES였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전고체 전지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 올라갈 때 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가 한농화성이라는 기업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이제 핵심 소재를 바로 이제 전해질을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TSI입니다. TSI는 전고체 전지와 같은 사실 고밀도 소재를 좀 믹싱하는 기업 중 하나다.
어, 고밀도 소재를 믹싱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세 번째는 이수화학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에서 나오는 황화수소를 어, 억제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엘크로한텍 같은 경우는 원래는 뭐 배터리 재활용 뭐 이런 관련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엮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흔한 전고체 배터리의 원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농화성, TSI, 이수화학 동시에 보겠습니다. 엘크로한텍까지. 한농화성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주가 급등이 나와주고 단숨에 음봉 연속 나오면서 21선 깨고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좀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TSI도 마찬가지예요. 주가 급등 이후에 21선을 깨면서 어느 정도 추세를 좀 반등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대가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전고체 전지 관련주와 그 다음에 SES 리튬 메탈 관련주를 동시에 좀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충분히.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전고체 전지 관련주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알겠는데요. 아까 전에 저 1만 명 구독자 이벤트 실제로 연말에 제약바이오 100% 급등 잡는 법 강의 자료랑 그 다음에 2022년 대선 이후 시장 전망 강의 자료 이거 무료로 나눠준다면서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불어서 나는요 매일매일 당일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단타 종목을 무료로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시황이나 뉴스나 아니면은 이슈를 무료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테마주나 단타 매매법이나 또는 강의를 좀 무료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각 스마트폰 안에 나는 아이폰입니다, 애플입니다 하신 분들은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나는 구글 갤럭시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그리고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여기서 이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이 어플 터치하고 들어가시면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어플 설치하셔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플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 어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일 리얼 추천주, 당일 급등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극비 분석은 시황이랑 그 다음에 뉴스 장 시작 전에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극비 자료는 테마주랑 그 다음에 강의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10,000명 구독자 이벤트 어디서 어떻게 참여하냐? 이 리얼 추천주 누르고 들어가시면 여기에 보시면은 1만 명 구독자 이벤트 진행합니다. 여기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거 누르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감사합니다. 1만 명 달성했고요. 연말 제약바이오 100% 급등 잡는법 강의 자료랑 대선 이후 증시 전망 강의 자료를 다 무료로 드릴 거예요. 어떻게? 누구한테? 일단은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자한테 줄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을 다운로드 받고 별점 5점까지 남기신 분들한테 이거 두 개 다 하신 분들한테 드릴 예정이니까 꼭꼭꼭 무료니까요. 이거 참여하고 저희 강의 자료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추천주를 올려드려요. 11월 4일 추천주, 3일 추천주, 2일 추천주, 1일 추천주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 수익률을 보면은 10월 달에 수익률이 81%고 15%, 23%, 52%, 29%, 44%, 29% 등등 해서 뭐 나쁘지 않은 수익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얼 추천주 꼭 올라온 거 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극비 분석 들어가면 장 시작 전에 시황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장 시작 전에 해외 이슈, 국내 이슈 다 올려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거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장 시작 전에 여기서 꼭 보시고요. 여기 극비 자료에서는 용어 정리, 테마주, 실시간 뭐 기술적 분석 다 올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은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드리니까요. 꼭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전부 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2만 명까지 달려가고 있거든요. 유튜브 저희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은 정말 감사하다 말씀드리니까요.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감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